부터 이제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뭐 공식적인 시작 한 20분 정도 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은 뭐 회사에서 교육을 가는 게 아까 그 부산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만에 좀 쉬고 싶은데 지금 뭐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어. 아, 그냥 일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더 피곤하구나. 괜히 그런 생각 들고, 물론 어떤 자격증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온 거죠. 뭐 그냥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뭐 교육 하나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많은 목적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할 것도 많은데 뭐 다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 받을 때 그랬던 거고요. 근데 아무튼 각각의 목적을 다 맞춰줘서 코드에 맞게 해줄 수는 없지만, 특히 힐링 같은 경우는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냅두는 게 힐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지금부터의 이 공부는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일 거예요. 뭐냐면 어떠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자격증 하나를 땄다고 해서 와, 나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나 이렇게 좀 나아졌네,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제목 하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 막상 따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위대하진 않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적을 반대로 해서 어떤 자격증의 종이를 갖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공부에 대해서 익숙함에 대해를 알고 가겠다라는 목적을 한다면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익숙함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뭘 몰랐어. 나는 뭐 웹 취약점이 뭔지 몰라서 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뭘 이렇게 들어서 알았어요.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과연 회사에 돌아가서 다음날 딱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주워 들은 것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오기 전부터 알았든가. 그죠? 주워 들은 게 많으면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잡생각만 많아져요. 뭐 할 때 의견은 생각나는데 명확하게 뭘 어떻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만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정보보안 기사는 IT 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가지고 있으면, 아씨,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아냐? 내가 뭐 보안하러 온 거지, 뭐 이것저것 어떻게 다 아냐? 근데 모든 지식은 인프라가 깔리고 그 인프라 위에 뭔가가 올라가서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 뭔가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1등은 뭐냐면 아는 게 아니고 숙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짧은 교육이라는 거는 숙달까지는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면 아, 그냥 오늘 힘들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오늘 좀 피곤했어. 근데 가급적 코드를 숙달하는 쪽에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숙달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하는 게. 모르는 걸 이해시켜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설명을 못하면 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쉬운 용어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두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으면 알아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해하는 건 되는데 숙달은 어떻게 하냐? 호흡해야 되거든요.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이 계속 반복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거든요. 숙달이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이거지, 이게 나오는 거지. 숙달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작아요. 아무리 좋은 강사와 아무리 좋은 자료와 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집중해서 숙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약간 그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10분, 20분 후에는 공식적으로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그 전에 약간 이제 안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안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얘기해야죠.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아까 제 이름은 소개를 드렸는데 임호진이고요. 저는 이제 원래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는 IMF 이때 취업이 안 돼갖고 외국 가서 한 프로젝트 1년 하다가 그때 일본 가서 프로젝트 하면 돈 많이 줬거든요. 어린애들 돈 많이 줬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1년 좀 카드 빚 좀 메꾸려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카드 좀 메꾸고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한 게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받으니까 신입사원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맛을 안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받으려면 어디를 다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이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 딱 결정해서 남의 돈이지만 돈이 많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를 하다가 끝내는 운 좋게 지금은 없어진 회사죠. 동양증권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근무를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어차피 업체들이 일은 다 하고 어리지만 난 잔소리만 하면 되고 크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내 친구는 서울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잘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력을 같은 동료지만 이렇게 열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사를 공부를 해서 한 32살에 딱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M 컨설턴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맨날 IBM 업체 불러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내가 IBM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력서를 한번 냈는데 경쟁이 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한 마음으로 그래 나 이거 일단 붙어보자. 다닐 건 아닌데 일단 붙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붙어서 좀 다니다가 다닐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아무튼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감리도 많이 해봤고 ISMS 심사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제 해볼 만큼 해봤고요. 저는 심사원 보는 아니에요. 심사원이지. 이게 차이 있는 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주로 할 게 뭐였냐면 우리가 정보보안 기사 하면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가 있죠. 네, 정보처리 기사가 있고 이거 3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보안 기사가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는 정보처리 기사예요. 대충 공부해서 따서 그렇지 그게 가장 기반이 되고 점산할 때 핵심만 가르쳐주고 코드를 딱 많이 붙어도 된다. 많이 붙어도 되는데 배울 것만 정확히 배워라. 저는 이 자격증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따고 봐야 되니까 붙을 것만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붙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코드는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정보처리 기사가 방향성도 아주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와 많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얘는요 필기 시험이 있고 다 아실 거예요. 실기 시험이 있는데 필기와 실기가 시험의 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필기는 데이터베이스 보고 운영체제 보고 전자계산기 보고 이렇게 객관식으로 보지만 실기의 키는 뭐냐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와 이 공부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정보 처리의 개념을 갖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보안 기사 필기는 됐으니까 나는 이제 실기만. 이러면 아니라는 거죠. 얘는요. 필기와 실기가 같아요. 이 필기가 실기가 같다라는 걸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기책을 봤으니까 이제 실기만 이렇게 실기책만 이렇게 와서 요것만 딱 보고 붙어야지. 이런 접근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필기를 고득점으로 붙은 사람이 뒤에도 그냥 확 붙어버리는 거지 필기를 내가 간신히 넘겼어. 그럼 당연히 안 돼요. 같은 시험이라니까요. 같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중점이 다른 거죠. 어디를 뚫을 거냐. 자, 봐보세요. 얘기를 들어봐 보세요. 자,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서 서버를 부하하는 공격이 뭡니까? 객관식으로 된다고 보자고요. 1번 디도스. 어때요? 맞나요? 맞죠?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디도스가 왜 쉽냐면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이걸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 국민이 디도스라는 말을 다 알아서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너무 쉬워요. 자, 봐보세요.
아,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굳이 정보보안 기사의 과목으로 분류를 한다면 디도스는 네트워크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에서의 네트워크는 당연히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그냥 딱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1번이네 오케이, 2번이네 오케이, 이거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필기의 네트워크를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바꿔요?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뭐 트래픽을 패킷으로 바꿀까요? 패킷을 데이터그램으로 바꿀까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어려운 모습, 에이씨 그래도 내가 좀 냈는데 이걸 하려면 비슷한 로그 파일 같은 거 주고 이게 무슨 공격입니까? 이게 최대거든요 지금. 근데 그 로그 파일이라는 것도요, 한마디로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냥.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필기는 당연히 네트워크가 쉽지만 실기는 당연히 네트워크가 어렵게 돼요. 로그 파일을 뎁스 있게 낼 수가 있거든요. 과목은 똑같은데 필기는요 어렵게 맘먹고 낸다면 시스템 보안을 어렵게 내버리면 돼요. 왜? 시스템 보안은 그래 컴퓨터 있고 하드웨어 있고 뭐 있어. 근데 이제는 자 이렇게 내는 거야. 메모리 레지스터 뭐가 있는데 이게 뭐고 이거와 연관된 게 뭐고 스택에서 쓰는 레지스터가 뭐냐. 이런 문제는 기존 교재에 없거든요. 그게 그냥 어차피 틀릴 거예요. 그러면 붙을 사람 붙겠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자,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과목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램 보안이죠. 그냥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DNS가 뭔지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했다면 DNS가 뭔지 알죠. 그냥 모를 수가 있나요? DNS를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HTTP를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HTTP를 많이 들어보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핵심이 뭐겠어요? 개발 보안이라고 있는데, 자, 요즘 하도 익숙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뭐다라고 대충은 들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보안도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쉬워요. 근데 주관식으로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내겠어요? 자, 보안의 업무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월급을 많이 보니까 돈 많은 회사 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금융권 한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남의 돈이라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좋겠지. 그냥 그 생각이 유일한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보안이라는 업무라는 건요, 봐보세요. 현업이 돈을 벌고 정보기술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하는 정보기술을 한 번 더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버는데 급하면 정보기술을 법률만 아니라면 제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보안을 제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만 번다면, 그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돈만 번다면 IT팀에 들어가는 돈 다 제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원에 지원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마지막에 지원 업무를 하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무시당하거든요. 에이씨, 개발해봤어?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현업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야, 너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 이거거든요. IT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거든요. 솔직히 알아도 얘기를 못 해요. 알아도. 그래서 제가 여차하면 하도 승질이 나서 학사 편입으로 해갖고 경영학과를 나왔더니 그 결과가 그거더라고. 괜히 나왔네. 제가 마지막 느낀 결과가 그거였어. 내가 이거 왜 공부했을까, 이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였던 거예요. 열받아서 투자 상담소 땄더니 괜히 땄네.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자신 없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현업이 나한테 다구치면,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아직 직책이 대리라서, 그럼 과장님이나 아시겠죠. 뭐 이렇게 자꾸 도망가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보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현업은 이거밖에 요만큼밖에 몰라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요만큼의 깊이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일 지원의 지원이니까 이만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안을 한다면. 그래서 자격증을 따든 말든 이 공부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나는요,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알고요. 나는 프로토콜도 알아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왜 좋은지? 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알고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기업마다 조금 다르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요 업체에다가 지금 뭘 발주했냐면 EAI 솔루션을 살라고 발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업체가 쭉 들어오죠. 나 물어볼 거예요. EAI 솔루션 연계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데이터 읽어서 이쪽에 보내고 이쪽 거 읽어서 이쪽에 보내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기본 지식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메시지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하게 암호화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암호화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암호화를 하는 건 알겠는데 암호화 키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5년 후에 암호화 키 바꿔야 되는데 그 암호화 키 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암호화할 때 128비트로 암호화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생일자 공격에 의해서 키의 길이는 통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길게 늘려야 되는데 암호 알고리즘 바꿀 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와 안 물어본 거는 나의 생각의 뷰가 다른 거죠. 암호화는 다 한다 이거예요. 키를 갖고 암호화해서 암호문 내고 또 다시 복화해서 평문 내고 이 정도는 보안을 하든 다른 걸 하든 요즘 현업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암호화해서 내가 봐야 될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봐야 될 걸 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법률을 보는 거예요. 왜 제가 감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건방진 얘기예요. 법률을 보는 게 가장 쉽다라는 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법률은 있는 팩트를 가지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애매모호한 거는 판례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변호사들이 고민할 거지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거지. 우리가 전산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법률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야. 미리 노출이 됐냐 안 됐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저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호화 키를 말하면 약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회사에 VPN이 있는데 야 VPN 그래 암호화하는 거 알겠어. 그 암호화를 뭐 VPN에서 어려운 말로 터널링이래. 뭐 그냥 구멍 뚫어서 가는 건가 보네. 터널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거기 못 들어오잖아요. 터널이라는 게. 그걸 알겠어. 알겠는데 그 터널링 할 때 암호화키 뭘 써? 암호화키 어디 저장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암호화키 바꿀 거면 어떻게 할 거야? DB 암호화 2만원 데이터 테라급 다 암호화했는데 5년 뒤에 암호화키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생각인 거죠. 예,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내는 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고민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는 지원의 지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넓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암호화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 통신 프로그램을 하든 싱글 사이온 에이전트를 하든 싱글 사이온 에이전트 야 TCP/IP 말고 다른 프로토콜 지원 안 해? 에이전트 설치를 하면 다른 데 내일 설치할 때 비용은 안 나가? 만약에 니네 회사 망하면 우리 에이전트 바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기반 지식이. 그래서 보안이라는 업무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지원의 지원이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짜증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 보면 정보보안 기사는 필기와 실기가 같기 때문에요. 애플리케이션 포커스는 뻔해요. 그게 뭐겠어요? 개발 보안이에요. 개발 보안. 개발 보안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개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개발 보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뭐 정보보호 개론이 있고요. 개론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론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이론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암호화겠죠, 당연히. 그러면 보안 전문가면 암호화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보자고요. 자신의 수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보자고요. 자, 어느 학교 교수님이면 텍스트 데이터 놓고요. 수작업으로 컴퓨터 쓰지 말고 수작업으로 암호화해서 암호문 만들어 보세요.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수학 전문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학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개념적인 뭐 암호키는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출제자도 암호화는 모른다는 얘기야. 개념만 아는 거지. 서로 개념만 알고 개념 갖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문제를 출제한다면 정확하지 않은데 출제한다면요 문제에 오류가 있을까봐 베끼는 수밖에 없어요.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보안기사에 나왔던 모든 출제는 인터넷상에 있는 지문 그대로 다 카피 앤 페이스트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2년 전에 다 봤거든요. 이 보안기사 3년, 2, 3년 전에 이걸 준비를 할 때, 야, 인터넷에 보안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뭐, 그래, 천지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또 찾아봤어요. 근데 똑같아. 이거는 출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제가 출제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는 섣불리 못 고쳐요, 이거를. 이걸 거쳐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암호화가 어렵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현황을 그대로 놓고 앞에 조금 바꾸고 뒤에 조금 바꾸고 이렇게 바꿔준 거밖에 없는 결과라고요. 암호화라는 게. 자, 그러면 그렇고 개론 끝 다음에 관리 및 법률이죠. 관리 및 법률. 자, 관리는 가장 큰 이슈가 뭐 관리? 우리 관리적 보안 그러잖아. 관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하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ISMS죠. 그죠? ISMS예요. 그냥 ISMS의 초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 때는 위협이 뭐고 취약점이 뭐고 이런 용어 설명이 나오다가 이제는 ISMS 인증 절차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결함 보고서 쓰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너무 깊어요, 사실. 그거는 코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닥은 결함 보고서예요. 그게 뭐가 됐든. 심사한 다음에 니네 이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똑같긴 한데 포커스가 다르다 이거예요. 실기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실기에서는 개발 보안, 실기에서는 암호화 과정, 실기에서는 뭐요? ISMS. ISMS 알면 나머지 다 알거든요. 나머지 다 알거든요. 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자료가 가장 좋을까요? 이런 공부를 하려면 네트워크 다시 해보자고요. 네트워크, 개발 보안, 그 다음에 뭐라고? ISMS, 암호화. 자, 암호화 빼고 얘기하죠. 이 세 개만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자료가 과연 이 세 개의 과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제 분위기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같이 훅달되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냥 전달하고 알아듣든 말든 좋았어. 오늘 좋았는데 좀 피곤해.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야, 그냥 가봐. 뭐 책 2개 줘. 해서 돌아가면, 그리고 뭐 이제, 밑에 사람이 나한테 돌아갔더니 뭐 배우셨어요? 그러면 일이나 똑바로 해. 쓸데없는 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본 자료 중에 정부에서 만든 자료처럼 좋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시중에 아무리 날구기는 책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부에서 만든 행정자치부의 개발보안 가이드처럼 좋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리고 그 자료를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국민이니까. 정부의 자료는 국민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터넷진흥원의 자료실보다 좋은 자료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공개된 거는 후진 거, 항상 뭔가 돈 주고 산 거는 좋은 거,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자료는 개발보안은 행정자치부의 개발보안 가이드인 거고요. ISMS는 인터넷진흥원의 ISMS 자료인 거예요. 그거 이상 좋을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이상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하면 얘는 그냥 가요. 실기는. 이걸 확실하고. 근데 이 확실의 의미가 뭐냐면 실기하는 사람은 뭐를 알아서 붙었어. 나는 뭘 몰라서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익숙함의 차이. 익숙함의 차이인 거예요. 얼마나 익숙하냐. 익숙함의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보안기사 딸 거야. 이런 어떤 라이센스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목적. 나는요, 정보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보안기사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CISS부터 다 따라오는 거예요. 뭐 시사 이런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필요할 여부는. 그리고 정보기술에 익숙해지고 이게 따라온다면, 혹은 정보기술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런 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솔루션을 구매할 건데, 솔루션이라는 건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으면 그냥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거고, 그죠? 거기에 어떤 네트워크의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고, 그 미들웨어의 어떤 메시지 포맷과 처리 방식에 따라서 EAI라고 하는 거고, 혹은 ESB라고 하는, 그냥 들어만 봐보세요. 이게 목적은 아니니까. EAI라고 하는 거고, EAI 봤더니 어댑터라는 게 깔리는데, 어댑터는 클라이언트 쪽에 깔리는 거니까 클라이언트 환경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허브라고 깔리는데, 이거 대충 쓸게요. 허브라는 거는 스타형 자료 구조니까 중앙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얘가 가용성을 제거해 줘야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체계거든요, 이게. 이게 체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의 의미는 이 체계를 잡는 거고, 이 체계를 잡으면 보안기사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고, 그리고 이 체계를 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체계는 구름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냥 좋았던 뭔가의 추억밖에 없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뱉고 내 말을 귀로 듣고 모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좀 실례. 그러면 이제 고민이 서로 많은 거죠. 이제 아무튼 자, 그래서 아마 이해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 이런 얘기도 계속 하다 보면 원래 그렇잖아요. 잔소리도 계속 들다 보면 지겨워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 이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